정부가 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 대책으로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갈수록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는 늘어나는 이 주택 임대 시장의 구조에 맞춰서 정책을 변경한 건데 우리 집은 적용이 되는 건지 이 혜택을 보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부 발표 직후 좀 많이 바쁘셨죠? 네,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이제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는 부분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요. 시장이 진짜 좀 활성화돼서 이런 규제 완화나 이런 정책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돼서 주택 가격도 좀 오르는 거냐, 뭐 내 집 마련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좀 증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어떤 게 가장 많던가요? 아무래도 월세 쪽이 좀 질문이 많던가요? 어떻습니까? 반대로 임대를 현재 놓고 계신 분들이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질문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네.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럼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나은가 뭐 이런 질문들도 비등하게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가장 주목받는 게 그 월세 부분인데 이 법이 보니까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이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일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원래는 5천만 원 이상이었는데 7천만 원 이하로 좀 범위가 넓어졌고,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식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지금 바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최대 75만 원까지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년치 월세를 내면 한 달 정도는 그냥 정부에서 돌려준다. 네, 이렇게. 세금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월세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나 전세금 대출도 어려우신 분들은 월세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도 현재는 더 높게 체감하고 계신 현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세액공제 확대 또 금액의 실질적인 세금 완화를 통해서 좀 전세, 매매, 월세 이런 주거 형태 간의 주거비 부담을 좀 균등하게 균형감을 좀 맞추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도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 시장 자체가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월세 거래량 중에 절반 정도가 월세 계약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좀 선진화, 시스템적으로 좀 도입하겠다라는 의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물론 소득별로 지금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원래 소득공제일 때는 대략 보니까 한 그 3천만 원 연소득이신 분들은 한 2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까지, 60만 원까지로 맞습니다. 그 세액을 더 많이. 네, 세액공제로 되면서 종전에 이제 소득공제일 때 21만 원 정도 환급 받으시던 것에서 60만 원 정도까지 이제 방금 구간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덜 내실 수 있게 되겠고요. 아예 종전에 5천만 원 이상의 총소득이어서 소득공제를 아예 못 받으시던 분들은 최대 75만 원까지 사실은 늘어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세금 부담 완화 부분이.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은 보통 이 월세 50만 원일 때는 한 60만 원을 정확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좀 이거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월세를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도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보다는 사실 좀 신청하시기가 수월해지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예 집주인들이 월세 계약 당시에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하기도 하고. 특약을 그렇게 예, 그렇죠. 거는 근데 경우가 이제 있죠. 앞으로는 월세 계약서와 월세를 납입한 증명만 본인이 낼 수 있으면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되겠고 계약이 종료된 3년 정도 후에 나중에 신청을 해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좀 정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임대인들에게는 세금 뭐 과세 징수나 뭐 이런 것으로 전달될 경우에 임차인들에게 월세를 좀 높이는 방법으로 전가하는 부작용들이 사실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초반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예 그냥 이중계약서를 쓰자고 임차인들에게 이렇게 좀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들도 시장에서는 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시장 조사라던가 모니터링도 필요하겠고 행정적인 지원 절차들도 좀 미리 마련을 해놔야 이러한 변화를 실제적으로 임차인들이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중계약서를 요구를 받으면
받으면 그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뭐 법적으로야 당연히 정확한 계약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맞지만 네. 시장이 임대인에게 좀 우위에 있는 월세 물량이 부족한 지역이라던가 월세를 꼭 계약하셔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현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좀 적다고 보겠습니다. 강요받으면 사실은 이런 선택 여지가 적은 임차인들은 네. 그 요구에 맞춰서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나 구청 입장에서는 이 계약서를 중간에 조율하게 되는 중개업소의 중개인들의 이런 행정적인 가이드나 안내 강화를 통해서 이러한 부당한 계약서가 쓰여지지 않도록 좀 지원을 하는 부분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3년까지는 유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세를 낸 게 3년이 지나서도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뒤늦게 거죠. 신고를 해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이번에 이제 추가가 네. 될 거라고 발표가 된 거고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현재보다 세금 돌려받기가 쉬워졌다라고 해서 반갑게 이제 들리시겠는데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네. 계약 기간에는 가만히 세액공제를 있다가. 신고를 안 해서 네. 이제 소득세 같은 것의 부담이 줄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낭패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예 임대 사업을 좀 그만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민간 임대 공급의 확대 부분하고는 조금 충돌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집주인의 경우는 세 부담이 어느 정도 늘지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그거 먼저 전해드리고 좀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죠. 자, 네. 오늘 새벽인데 조금 전입니다. 6시 47분에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한 도자기 공장에서 가스가 폭발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LP가스통이 폭발이 했고요. 지금 현재 2명이 매몰돼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명은 아니고 예. 일단 1명이 매몰돼 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부로 추정이 되는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건물 잔에 깔려 있어서 119 구조대와 경찰이 긴급 출동해서 현재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2명 중에서 1명은 구조가 됐고요. 1명은 아직까지 실종된 상태고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 수색 작업이 진행 뒤에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네.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지금 경남 합천군 가야면 이 도자기 공장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서 외국인 인부 2명 가운데 1명이 매몰이 돼 있는 상태다. 그리고 지금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매몰된 사람을 찾고 있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 찾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뭐 생사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매몰된 외국인은 관광 비자로 입국을 해서 공장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이렇게 새벽 6시 50분쯤 가스가 폭발을 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보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신속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부동산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좀 더 세입자 입장에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월세를 기준으로 일단 받을 수가 있는데 요즘 반전세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5천 뭐 보증금에 월세 뭐 60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월세만 놓고 따지게 되나요? 반전세까지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보증금을 제외하고 월세 부분에 월세만. 대해서 따지게 되기 때문에 반전세는 사실은 혜택은 뭐 동일하게 적용되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실질 혜택 규모는 네. 완전 월세라던가 소액 보증금의 월세를 좀 많이 내고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고 상대적으로 이 저소득층 구간에 계신 분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돌려받으시는 세금은 좀 더 늘어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만약에 요즘 직장인들 중에서는 뭐 친한 분들이나 친구들끼리 하우스 쉐어를 하는 직장인들도 많아요. 월세를 뭐 일정 금액 모아서 좀 큰 집에 살자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세액 공제를 받으면 그래서 한 3명이서 되나요? 같이 월세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계약의 당사자가 뭐 세 분이 공동으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납입을 각각의 계좌로 이제 납부를 한 증명이 있다든지 이렇다면 본인의 전체 소득에 대해서 월세로 실제 주거 비용을 사용했다라는 걸 증빙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돈은 모으지만 한 분이 대표적인 명의로 계약도 하시고 네. 이분이 돈을 모아서
계속 이제 임대인에게 월세를 보내신 결과물이나 계좌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실제로 나머지 분들은 그 납입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젊은 층에서 볼 수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 각자의 이런 임대료 납입 증명을 하실 수 있는 계좌를 좀 따로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아까 저기 집주인들도 문의를 많이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바뀔 경우에 집주인들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예, 실제로 이제 주택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신 이런 다주택자나 투자자 분들의 경우에는 임대소득, 주거용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금융소득이라든가 다른 소득을 종합해서 이제 종합과세 대상이 되셔서 소득세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번에 사실 시장에서 음성적이긴 하지만 월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시고 세금을 현재는 아예 내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은 그렇죠. 것으로 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이런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서 소득이 다 노출되고 세금을 물시게 되면 전체적인 소득 구간 증가에 따라서 소득세가 이제 구간별로 누진되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에 따라서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시는 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임대 사업의 이런 투자 수익성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는 작업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임대 사업을 좀 포기하는 분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초반에는 이런 행정적인 안내나 가이드가 잘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단기간은 좀 월세에 전가를 해서 월세가 오르는 부작용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 추세 자체는 월세는 좀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전세에 대한 지원은 좀 줄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보면은 4억 원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이제 더 이상 보증을 안 해주기로 네. 했다는데 네. 그- 4억 원이면은 뭐 수도권의 상당수 아파트가 서울에 해당되는 좀 거 인기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전세 금액이 이미 3억에서 5억 정도 사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전세 부분은 일단 3억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주택기금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바뀌고요. 그리고 수도권 4억 이상 그리고 지방의 경우는 2억 이상일 경우에 대한주택보증에 이런 전세금 대출 보증을 받으실 수 없게 돼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시면 네.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아하. 말씀입니다. 은행에서 네. 전세금 대출을 받으실 때 네. 그래서 부담이 늘어나실 수가 그럼 있는데 신용대출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대상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고 은행에서 이제 각각 제공하는 전세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신용대출 통해서 받으시는데 종전보다 이런 대주보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금리 자체를 높게 요구받으실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그러면 전세는 이제 포기하고 아예 정부의 모기지 같은 걸 활용해서 집을 사거나 월세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런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건가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선이면 전세보다는 월세로 갈아타는 게 더 나은 상황입니까? 일단 주거비 부담을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도 최근에는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보증금을 마련하시기 때문에 전세 대출에서 발생하는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하고 월세로 납부하시는 주거비용하고를 좀 비교하셔서 주거비 부담이 적은 쪽으로 현재는 선택을 하시다 보니 전세 시장에 머물고 계신 건데요. 네. 정부가 지금 발표한 대로 월세 주거시에서도 주거비 부담이 낮아진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좀 월세를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의도한 대로 이 월세 주거 비용이 좀 뚜렷하게 낮아지거나 전세하고 비슷해지는 수준이 아니라면 여전히 전세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세 쪽에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전세금이 계속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 조치로 갑자기 이게 그 전세보다 월세가 인기가 좋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그렇죠. 시간이 예상이신 좀 거죠?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월세 쪽에서 정부가 한 축으로 내놓은 월세로 쓸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것을 리츠로 공급하고 또 민간 임대 시장에 월세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급 계획도 내놨는데 이 부분이 또 원활히 이뤄져야만 공급량이 확보되면서 월세도 좀 안정적으로 네. 세입자들이 계약을 하고 주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한 뭐 정부 보증이 4억 원이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은 조금만 더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사라고 권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충분히 그렇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전세 시장에 수요가 너무 몰려 있고 또 전세에 관련된 가계 부채도 현재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하거나 네.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월세를 공급할 테니 월세에 거주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의도를 좀 읽을 수가 있는데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기도 하고 정부가 계획한 공급과 주거비 안정 문제를 두 마리를 모두 토끼를 잡아야만 세입자들에게 안심하고 월세 계약을 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매매 전세 월세 모두 그러니까 대출이라던가 월세의 이런 소득을 쓰는 부분이 네. 부담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제일 본인에게 비용 부담이 적은 쪽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